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올레 대학올걸 임정아입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뭘까요? 시기적절한 월드컵과 올림픽? 잘못된 자세? 바로 우리의 단짝 친구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스마트폰 정지 압수? 금지입니다. 스마트폰보다 어른들의 잔소리가 학생들에게 더 큰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정지 압수 방법보다 하루에 몇 시간 사용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스마트폰을 모두 내려놓고 대학올레 집중해볼까요? 첫 번째 순서, 전국 방방곡곡 입시 전문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입시특공대. 이번 주에도 역시 김영일 교육컨설팅 김영일 선생님을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 자연계열 학과 안내. 빨리 불러볼까요? 김영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김영일입니다. 저번에 제 직업 소개해드렸죠? 입시 전문가 내지는 그 조그만 회사의 사업 경영자. 저번 시간은 문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엔 이제 자연계 쪽을 설명해드렸는데 잊어먹었을까봐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처음에 세 가지를 강조했을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꼭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직업 선택, 계열 선택, 학과 선택. 학과 선택 두 번째 자연계 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1985년도 때 인기학과를 얘기했었죠. 그 당시만 해도요. 서울대학교 최고 인기학과 이과. 지금은 의예과가 압도적입니다. 그 당시는 물리학과가 탑이었습니다. 시간이 바뀌어서 위치가 바뀐 것이죠. 그만큼 사업 환경 내지는 산업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구조조정의 시대, 여러분 아마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조조정. 흔히들 직원들 자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 구조조정에는 영어로 표현을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사업을 바꾸고 조직을 바꿔서 경영 효율화를 시켜서 결손나던 것을 이익으로 바꾸겠다는 이제 경영 방식 중에 일환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해운하고 조선업종을 구조조정한다. 이 해운과 조선이요. 예전에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만약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 같은 규모를 갖고서는 흑자를 못 내기 때문에 이제는 통폐업을 하든가 사업 단위를 통합하든가 분리하든가 직원들을 조정해서 흑자 전환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 하면 산업 환경이 변했는데 이들 기업에서 그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변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겁니다. 앞으로 10년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과거의 물리학과가 지금 이제 인기 학과가 변했다고 했듯이 이제 해운 조성이 제철 등이 서양섭으로 넘어가듯이 앞으로 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한 결과 2016년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한 미래 일자리를 놓고 봤더니요. 지금은 이 산업혁명이 18세기 중반 때 시작했는데 3차 산업혁명은 흔히들 왜 인터넷으로 가져온 혁명을 얘기하는데요. 일부는 4차 산업혁명을 해갖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생명과학 등이 새로운 이 먹거리를 창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 710만 개의 기존 직업들이 사라지고 210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저도 잘 예측이 되지 않는데 큰 흐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 컴퓨터나 수학, 경영 쪽은 여전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사무관리나 제조 이런 쪽은 약화될 것으로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컴퓨터가 대체를 하겠죠. 선생님이
이 80년대 중반에 회사에 취직할 때만 해도 사무실에서 이 문서 작성은 전부 다 워드였습니다. 타이핑을 했는데 이게 90년대 후반 가니까 전체가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미래 10년은 아마 더 빨리 변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100% 없을 직업이 이거라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요 정도도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수요는 확실히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요즘 기업들에서 가장 요구하는 인재상이 창의적인 인간입니다. 뒤집어놓고 얘기하면은 기계가 못하는 거, 상상력이 뛰어난 거, 이런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상상력이 어떤 학생인지를 가져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창의적인 인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창의력을 기르는 쪽으로의 직업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입시 전문가라는 직업이 살아남을까 아닐까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몇 점대가 어느 대학 간다는 것은 컴퓨터가 더 잘할 것 같고요. 예컨대 우리 학생의 잠재력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는 여전히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여전히 일부는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과에서 얘기했듯이요. 이과에도 똑같이 계약학과가 있고 특성학과가 있습니다. 이과는 계약학과가 많죠. 저번에 문과는 제가 5개 중에서 2개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12개 중에서요. 이 2개는 현재 그 편입생만 뽑고 신입생을 안 뽑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고려대 사이버국방, 대구한의대 산림비즈니스학과, 부산외국어대 언어처리창입융합학과, 선문대 3D 창의융합, 성균관대 반도체, 세종대 항공국방, 아주대 국방디지털, 한양대 국방정보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100% 취업이 되고요. 100%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잘 낯설어 갖고 찾아봤더니요. CSLI 시스트란 인터내셔널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를 제가 봤더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번역업체랍니다. 이게 국어든 영어든 언어를 자동으로 번역하는 거죠. 통번역을 이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 외국어대한테 이런 인재 10명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배워서 기업체에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요 3D 창의융합형도 이런 대학들이 다 이 기업들이 데려가는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 학생들이요. 요런 쪽에 과를 놓고 보고 딱 끌리는 게 있으면 이 대학 학과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는 금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졸업생들 다 훌륭한 곳으로 임용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사이버국방학과는 지방에 있는 의대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그렇게 높지 않은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요. 요건 몇 점대가 갈 수 있는지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하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학과.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학과 굉장히 유명하죠. 졸업 후에 삼성전자 또는 삼성 디스플레이 입사를 하고요. 4년간 전액 장학금 주고요. 그리고 입사 보장 내지 연간 막 1,000만 원씩도 학업 장려금도 준다고 합니다. 대접받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해피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요. 지방에 갔는데 모 고등학교 부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서울대 의대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여기 가라고 해갖고 그 아들이 서울대를 포기하고 이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를 수시로 가갖고 속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거죠. 서울대 갈지, 연대 갈지, 고대 갈지, 여기 갈지. 이건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부모의 말은 참고만 하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도 여러분이 하시고. 대학원 과정에 계약학과는 더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려대 나노포토닉스, 이게 광자를 다루는 쪽입니다. 자동차
나노반도체, IT융합, 정보보호, 금융보안. 고려대가 정보보호 쪽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이 사이버 국방학과 봤죠?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으면 고려대 전원다역이 취업합니다. 광운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공학과, 성균관대 융합형 IT 소프트웨어 플랫 이동 요거 전 다 삼성 갑니다. 한양대 차세대 자동차. 웬만하면 요즘은 예전에 고등학교가 지금은 대중교육화되었고 대학으로 넘어갔고요. 보다 깊이 있는 공부는 이제는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과도 마찬가지고 이과도 마찬가지. 전문 자격증이 없으면 가급적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면 좋고요. 그리고 석사 과정 받을 때 이 계약학과 특히 이과생들 이거 좀 보고 웬만하면 땡기면 끌리면 여기 가시기 적극 권장합니다. 특성화학과 중 앞에는 계약학과였고요. 이번에 특성화학과 쪽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도 인문과랑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많이 보장할 수 있게끔 특화된 과정인데요. 수학 쪽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직업이 수학자라고 같은데 금융수학과로 특성화되어 있고요. 전기전자 쪽으로는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여기도 100% 4년제 장학금을 줍니다. 모바일 단국대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 아까 경북대도 얘기했었죠.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가천대 소프트웨어, 성대, 중앙대, 한양대. 보안 쪽으로는 중앙대 산업보안학과라고 최근에 생긴 학과인데 전망이 굉장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산업공학 쪽은 서울과기대, 기계 로봇 쪽은 한양대, 자동차 쪽은 한라대, 한양대, 에너지 쪽은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생명바이오 쪽은 가천대 바이오나노, 동국대 바이오시스템,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길죠? 한양대 생명나노. 이게 요즘 대학들이 글로벌이 유행인가 봐요. 웬만한 학과는 다 글로벌. 그래서 글로벌 빼버리면요.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입니다. 바이오랑 의학이랑 공학이 섞인 지금 선진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 학과를 벤치마킹해 온 학과인 것 같습니다. 생긴 지 몇 년 안 되는데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 전공인데요. 여기는 졸업 후에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등 모바일 통신 관련 분야 산업체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수시와 정시로 성적에 따라서 입학금을 50% 정도 준다고 합니다. 이 장학금은요. 똑같은 특성학과인데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100% 다 주고 어떤 데는 일부 주고 어떤 데는 조건에 맞춰줘야 되고 요건 여러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든 이 과 자체는 유망한 과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20명, 정시에서 10명, 30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성적이 많이 높지는 않은 학과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쪽으로 해서 중대 쪽이 이제 산업보안 쪽으로 많이 특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무원, 연구소, 기업체 이런 쪽으로 협약을 많이 맺어서 여기 졸업하면 거의 다 취업이 된다고 그쪽 입학 관계자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했고요. 그래서 중앙대 산업보안학과도 졸업 후에 취업이 잘 되고 특화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학생부 종합으로 5명, 논술로 5명, 정시로 10명에서 20명을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그리고 서울과기대 글로벌, 이거 인기라고 그랬죠. 그냥 융합산업공학과 MSD 전공인데 요 약자입니다. 요거 생산시스템과 설계공학 전공자라고 합니다. 이 아시죠? 서울과학기술대가 예전에 서울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됐는데요. 요 대학 자체가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입니다. 학비가 굉장히 싸고요. 이 대학의 특징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 과는 조금 특성화학과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17명, 논술로 9명, 정시로 14명에서 40명을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이 전공 외에도 특화된 전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양대 로봇공학과, 아까 미래 사회에서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높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양대에서 만든 로봇공학과인데요. 여기 졸업부에 로봇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 대학원 뭐 이쪽으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장학금도 빵빵하게 지급을 합니다. 한양대가 원래 한양대가 공대 쪽이 세죠. 그래서 한양대 본교도 공대가 세고요. 에리카 캠퍼스도 공대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교과 6명, 종합 8명, 논술 8명, 정시 8명에서 30명을 뽑습니다. 이 로봇 쪽으로는 광운대도 있는데요. 광운대 로봇과가 좀 유망합니다. 많지가 않아요. 개설되어 있는 게. 어떻든 여기는 특성화학과니까 여기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로봇 갖고 놀던 친구들 이거 하면 이게 로봇이 결국은 요즘 막 뭐라고 그러죠? 어디서 텔레비전 봤는데 이제 노령화 사회되면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 대화 상대해주고 하는 거 전부 로봇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다시 태어나면 이과로 가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어쨌든 저는 사면 되죠. 돈을 벌어서. 그래야 되죠. 문과 출신들은. 이과는 만들고 문과는 돈 벌어서 사고. 한라대 기계자동차공학부. 한라대 낯선 대학이죠. 이게 저쪽 원주시에 있는 대학인데요. 여기는 만도라고 그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랑 제휴를 맺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만도 엘리트 전형 6명 뽑거든요. 여기 통과하면 매년 장학금도 주고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취업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학생부 94, 3, 117명을 뽑는데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일부만 주는데 어떻든 특성화된 학과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이쪽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될 텐데. 근데 뭐 삼성이 세고 그 다음 대학이 있듯이 대학도 센 대학 안 센 대학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에 공부할 거면 공부 많이 해서 좀 센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학과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대학만 보고 가는 시대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동국대가 예전에 전산 쪽으로 강한 대학이었는데요. 이게 바이오 시스템 대학 내에 생명과학과, 미래 이제 의학과 관련된 거죠. 이 생명과학과, 바이오 환경, 의생명공학 이런 쪽으로 학과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를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자격이 되면 관심 갖기 바라고요. 학생부 6명, 종합 13명, 논술 9명 해서 정시 12명, 총 40명을 뽑습니다. 이과는 많아요. 특성학과가. 그리고 점수대로 막 나눠서 가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더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 여기 보니까요. 이게 영국에 있는 대학의 커리큘럼을 가져왔더라고요. 배우는 과목도 보니까 대부분 의학계열 쪽도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쪽 관심 가져주고요. 학생부 종합 14명, 논술 6명, 정시 22명에서 42명을 뽑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건 10년 전부터 이제 학교 강의 나갈 때마다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모 유명 고등학교 설명회를 갔다가 그쪽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학과가 뭘까요? 물어봤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알려진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혹시 어병학과라고 아시나 그러는 거예요? 어병학과요? 그게 뭔데요? 사람이 병나면 고치는 게 의사고, 동물이 병나서 고치는 게 수의사고, 물고기가 병나서 고치는 게 요거란 어병학자라는 거예요. 오, 별게 다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삼면에 쌓여있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는 충분하다. 양식업이 발전할 거다. 이거 하는 게 맞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찾아봤더니 그게 수산생명의학과라는 거예요. 전국에
부경대, 군산대, 전남대, 제주대, 선문대밖에 없습니다. 요 5개 대학에서만 개설되어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이 학과를 나와서 국가 자격시험입니다. 수산질병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진짜 대접받고 보람 있게 잘 살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사람과 동물이 아니고 고기도 있으니까 물고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성적이 많이 안 높습니다. 여기서 제일 센 대학이 부경대학이거든요. 부산에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 되고 의사 되고 싶은 학생은 여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미국신 프로스트가 가지 않는 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게 되면 1등도 생기고 중간도 생기고 꼴등도 생기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학과를 가게 되면 1등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만해도 마찬가지로 200개 대학의 경영학과를 경쟁할 거냐, 5개 대학에서 경쟁할 거냐,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절대로 그 대신 남들이 안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젊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다는 것은 깨져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너무 안정적으로 공무원 시험 같은 데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정신으로 내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보고 학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공부도 도전적으로 즐겁게 해서 성공적인 학창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